헬스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늘 매주 시청자 여러분께 정확하고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최은숙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이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도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오실 때 얼굴이 좀 타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좋은 일하고 오셔서 타셨다고요. 예, 저번 한 일주일 동안 네. 니카라과에 가서 네. 의료 선교를 좀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선교 갔을 때 이 선교지에 계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분이 이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진료해 주시고 약도 또 막 주고 예, 오시잖아요. 뭔가를 주니까 좋아하겠죠. 아니, 사탕 주는 거랑은 다르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 또 인상 좋으시니까 얼마나 인기가 더 있었겠어요. 예, 환자 많이 봤어요. 저희 뭐 180명씩 이렇게 하루에. 예, 하루에. 그러면 한 환자당 너무 조금 본 거 아닌가요? 뭐 1분 만에? 그 대신 하루 종일 앉아 있잖아요. 하루 종일 진료하니까. 예. 아니, 제 친구가 한국의 소아과 의사인데 예. 정말 하루에 그만한 숫자의 환자를 본다고 해요. 네, 맞아요. 네. 예. 그 오랜만에 그렇게 예, 하셨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180명씩 보고 그랬었어요. 네, 오랜만에 180명 봤더니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럼 이제 가정의학과는 전체적으로 뭐든지 봐주시잖아요. 네.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부터 어른 할머니까지 네. 모든 환자 다 봤죠. 예. 그 또 이제 뭐 어떤 종류도 왜 애도 받아보셨으니까 그쵸. 뭐 어떤 종류에 관계없이 예. 다. 다행히 의료선교 가서 뭐 다행히 애 받을 일은 없었어요. 혹시 크게 문제 있는 사람을 보시거나는 하셨나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흔한 게 감염 질환이에요. 정말 1차적인 간단한 감염 질환들, 기생충 이런 기생충. 질환들, 뭐 어떤 세균성 감염, 장염 이런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염증 뭐 감염에 네. 대한 얘기를 한다고 저희가 어떤 토픽을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때 좀 큰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 하시면서 폐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좀 찾아봤더니 이게 어떤 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그 사망 순위 1위로 꼽혀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폐렴은 도대체 왜 걸리는 거예요? 세균성 감염으로 생기는 건데 네. 폐렴, 염이죠, 염. 감염. 염증? 염증하고 감염은 다르고요. 어. 염증은 inflammation이라고 그러고 네, 영어로는 네. 감염은 infection. 영어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인데 우리나라 말에는 살짝 혼돈이 있을 수 약간 있네요. 혼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의대생들이 처음에 한국에서 이제 의대 다닐 때 이게 가장 헷갈려요. 염증과 감염의 차이. 그러니까요. 왜냐면 말이 비슷하니까. 네, 근데 네, 미국에서는 그게 완전히 다른 말이라서 네, 헷갈릴 네. 일이 잘 없죠. 네. 하여튼 폐렴은 폐에 네. 생기는 감염. 세균으로 시작됐던 세균으로 시작됐던 바이러스로 시작됐던 네. 세균으로 시작됐던 어. 폐에 생기는 감염을 폐렴이라고 불러요. 폐는 숨을 쉬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공기를 통한 감염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숨을 들이쉬면서 생기는 그런 감염들. 네. 그 이제 건강할 때는 웬만하면 공기에 들어있는 어떤 것들도 다 걸러서 폐에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 상기도 그러니까 이 코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상기도 네. 거기서 웬만한 건 다 걸러지고요. 네. 그게 이제 나쁜 균들이 거기에 붙어 있다가 이제 가래가 돼서 나오는 거고 그걸 뱉는 거죠. 젊은 분들은 만약에 그 나쁜 것이 폐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네. 그거를 이제 면역 세포들이 잡아가지고 이게 죽이겠죠. 그러면 네. 이제 그게 가래 형태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가래가 나쁜 게 아니에요. 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뱉어내죠. 네. 젊은 사람들.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 그 뱉어내는 능력들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폐렴이 더 쉽게 오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근데 지금 이제 감염 증상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폐렴을 예방 주사를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뉴모코컬 백신이라 해서 두 종류가 있죠. 13가, 23가 두 개가 있는데 1년 주기로 두 번을 맞죠. 65세 네. 이상 되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 폐렴을 유발하는 균들이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흔한 게 이제 뭐 이걸 뭐 시청자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 적으실 필요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오는군요. 스트랩토코컬 뉴모니아, 뭐 클랩시엘라 뉴모니아, 마이코플라즈마, 레지넬라 되게 많아요. 알아듣기도 어려운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흔한 게 스트랩토코컬 뉴모니아라는 균이 있어요. 이 우리가 맞는 폐렴 균 주사는 요 균만 예방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한 가지만. 그럼 그거에 걸릴 확률 같은 게 굉장히 그게 제일 높은가 높죠. 보죠? 하지만 그래서 전체 폐렴 중에 네. 차지하는 비율이 10에서 15%니까
이 폐렴구균 주사는 10에서 15% 정도의 예방 효과만 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높다고 하셔서 저는 그래도 50% 정도 아니에요, 봤습니다만. 아니에요. 요즘에 들어서 더 많아졌어요. 더 다른 균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 우리가 항생제도 남용하기도 하고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균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고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10에서 15%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요. 어. 예. 10에서 15%는 의학에서 굉장히 큰 숫자예요. 아, 또 정보를 네, 한번 네. 말씀하셨어요. 우리 맞아요. 의학에서 제일 큰 네, 숫자, 네. 의학에서 중요하다라고 할 때 의미 있다고 할 때 1%가 의미가 네, 있다고 네, 네. 저희는 그러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안 맞는 것보다는 맞아야 되네요. 네, 맞아야 그리고 이게 되죠. 가장 걸리기 쉽고 흔한 아까 코코균? 뭐 예, 예, 그게 있어요. 예. 코코균이라고 코코균이. 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방 주사를 맞는 거 말고 뭐 이제 예를 들면 폐에 좋지 않은 담배를 피지 말아라, 뭐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좀 조심하면 좋다 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예, 뭐 일단 담배 피지 말아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고. 뭐 다른 병에도 예. 다 또 하지 뭐 말라 그러죠. 나중에 담배가 왜 폐렴에 걸리기 쉽게 하는지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네, 네. 미세먼지 어쩔 수 없죠. 그것도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하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미국에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니까. 네, 네. 예. 그다음에 뭐 정장제 먹는 것도 폐에 도움 많이 돼요. 정장제가 뭐죠? 그 유산균제제, 프로바이오틱이라고 그러죠. 예. 아니, 그거- 이거는 예. 저 짚고 넘어갈래요.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네. 그러면 폐에 대해서 네. 한번 폐가 몇 개가 있죠 우리 몸에? 2개? 그렇죠. 양쪽에 오른쪽 왼쪽 두 개 네, 있죠. 2개. 네. 또 왼쪽에 폐가 그냥 한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고 네.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또 왼쪽은. 아, 그래서 저는 왼쪽엔 2개, 오. 오른쪽에는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3개로 오른쪽에 그러니까 있어요. 포도처럼 생긴 송이가 그럼 3송이, 2송이가 있다는 건가요? 그거보다는 네. 큰 덩어리로 이렇게 덩어리로. 2개 있고요. 그거를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포도송이처럼 보이는 거고. 왜 2개, 3개예요? 모르죠 그거는. 예. 보통 이렇게 양쪽이 똑같게 몸에다 만든 저희가 생각할 때 그냥 네.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한 개 있으면 될 텐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해부학 교실에 수업 때 어떤 네. 학생이 네. 이게 헷갈리게 왜 2개를 똑같이 만들지 왜 이렇게 돼 있냐 그랬더니 해부학 네. 교수님이 네. 왼쪽에는 심장이 있으니까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신이 만들 때 우와. 2개만 넣은 거고 오른쪽에 우와. 공간이 좁으니까 넓으니까 3개를 넣은 거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우와.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왜 뭐 그래 오케이 그러면 뭐 그렇다 쳐요. 네. 그럼 왜 그러면 2개 넣지 왜 3개 넣을까? 그러니까. 모르죠. 근데 이제 흉부외과 교수, 네. 그러니까 폐 수술하시는 분들은 폐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여부로 이게 2개, 3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떼내기 쉽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2개, 3개가 네. 있는 게 좋다는 얘기네요. 뭐 학생 입장에서 별로 안 좋죠. 왼쪽에 2개인가, 오른쪽에 3개인가 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 이 폐가 몇 개지 이거 만져볼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여튼간에 우리 폐가 네. 이쪽은 2개, 오른쪽은 이쪽은 3개 네, 이렇게 3개. 있다는 거. 네. 폐고 그다음에 예전에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 폐 안이 네. 무균 공간일까요, 아닐까요? 무균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균이 있으면 어쨌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균이다. 틀렸군요. 그런데 요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폐는 무균 공간은 아니다. 그 안에 정상 세균총들이 있다. 좋은 세균이 있다는 좋은 세균이 얘기인가요? 얘는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식으로만 얘기를 하면 네. 장, 위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 기관에는 세균이 존재한다. 그렇죠. 근데 뇌 뭐 이런 데는 세균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당연히 하는데 거기는 무균 공간이고. 근데 폐에는 세균이 있으면 네. 그러면 늘 감염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고 있으면? 아니 정상 세균총의 역할은 이 우리 폐 안을 우리 피부로 먼저 예를 들면 네. 장을 예를 장, 들면 네, 대장 네, 네. 정상 세균총들 좋은 세균들이 몸 안에 있으면 그게 이 틈 없이 꽉 들어차요. 그러면 나쁜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설사로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 공간이 있으면 그 나쁜 세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증식을 해요. 그러면 그게 염증을 유발하고 장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 세균총의 역할은 그 꼭 빼곡히 촘촘히 들어가 있어서 나쁜 세균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을 만들고 안 주고 그다음에 또 이 정상 세균총의 역할은 그 점막에 정상 세균총들이 쫙 붙어 있으면 그 안에 면역 반응을 유발을 해서 그 안에 암을 예방하는
면역 세포 중에 T 세포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그 T 세포를 활성화를 시켜요. 어. 그래서 이 대장의 점막 표면에 그 T 세포들이 쫙 분포를 해서 네. 나쁜 세균이나 혹은 암 세포라든지 네. 세포 변형이 일어나서 암이 되는 경우에 그게 역할을 해서 암도 예방할 수 있고 염증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럼 폐에서도 똑같이 똑같은 그 현상이에요. 좋은 세균이 그런 역할을 그렇죠. 한다. 똑같은 역할을 지금 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폐는 특별히 숨 쉴 때 계속 공기를 들이마시니까 네. 이 감염의 위험이 높아서 이렇게 정상 세균 아니면 좋은 세균이 딱 보호를 하고 있는 게 그렇죠. 아닌가. 네, 말씀드린 대로 보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면역 반응도 유발해서 네. 좋은 면역 세포들이 그 주변에 존재를 해요.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유용한 역할을 많이 그럼 왜 하죠. 20년 전에는 아까 몰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의학에서는 몰랐어요. 아. 그런데 결과를 연구를 해보니까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해보니까 네. 어떤 특정한 균들이 있어요. 그 균들이 잘하더라. 그러니까 균이라 그래서 다 나쁜 게 나쁜 건 아니고 아니죠.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다 이런 네. 얘기인데 아까 정장제 말씀을 하시면서 네. 먹어야 된다 그랬던 그 유산균도 좋은 균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좋은 균이죠. 그런 좋은 균들만 골라서 배양을 시킨 거예요. 아. 그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사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요거는 다음 파트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장제, 유산균 먹으면 장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분명히 폐에 좋으니까 먹어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자, 궁금증 유발하고 광고 나가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님 나오셨는데요. 사실 이경호 원장님께서 처음에 나오셨을 때 가정의학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이제 뭐 정말 애부터 어르신까지 그리고 뭐 심지어 산부인과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모든 병에 대해서 이제 다각도로 네. 이제 진단을 하시고 그 치료를 하시는데 가정의학과라고 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저긴 내가 갈 때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지 궁금했었어요. 아직 한국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한테 아주 친근한 용어라서 그런 저항은 없는데 이제 한국 분들은 조금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내과를 가야 된다, 소아과를 네, 가야 된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근데 예. 가정의학과를 가시면 이비인후과도 봐주시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정의학과라는 말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는 family medicine이니까 네. 한국말로는 그거 말고는 더 적당한 말이 있을까요? 그래요, 만능. 네. 자, 이제 전반부 끝날 때 저희가 막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펌프질했다는 그 네. 전문 용어가 있어요. 네,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좀 했어요, 작업을 저희가. 좀 했어요. 유산균이 도대체 왜 폐에 좋으냐 지금 네. 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되게 의외거든요. 예, 그렇죠. 이거 아주 독특하죠. 네. 유산균, 그러니까 좋은 균을 우리 몸에 폐에 많이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유산균을 이렇게 들이마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 생각도 못 해봤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를? 그죠? 무슨 뭐 이렇게 들이마시는 게 있어서 코로 그러니까요. 들이셔서.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흡인성 폐렴에 걸리겠죠. 오히려 그건 폐렴 아니고. 네. 이게 이제 얼마 안 된 개념이에요. 이게 의학에서. 네. 무균 상태의 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강제로. 유전적인 변형을 일으켜서 네. 폐 속에 아무것도 없는 쥐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유산균을 먹여봤더니 네. 폐 속에 저절로 유산균이 생기더라 오. 라는 결과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몰라요. 왜요? 라고. 네. 어. 모르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 몸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정상 세균층이 풍부해지면 그게 폐에도 어떤 경로로든 전달이 되더라. 그럼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우리 유산균은 사실은 장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라고 해요. 네. 이제 뭐 과민성 대장 증상, 변비 뭐 다 좋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사실 좀 그 요구르트, 그릭 네. 요구르트 맛 되게 없는데 그 맛없어요? 먹거든요. 아, 예. 그 있잖아요. 왜 예. 그 무맛. 예. 플레인을 제가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면 조금 이제 속이 편해지는 것 같다는 망상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분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릭 요거트 하나에 몇 개의 세균이 들어있죠? 저 뭐 어떻게 알아요? 뭐 어떻게 쉬어봐요? 안 써 있나요 거기에?
전혀 네. 신경 써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 내과하고 가정의학과 협회에서 네. 권고사항을 내기를 네. 이게 워낙에 효과가 좋으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좀 강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 번 먹을 때 50억 개의 세균총이 들어있는 50억 개 정도를 먹어야 내 째려보는 효과가 거야 있다. 지금. 50억 개라는 게 예. 지금 예, 아, 맞아요. 엄청 조그만가 보죠. 이 예, 유산균이. 그렇죠. 엄청 조그마죠. 그래서 영어로 이제 5 billion, 50억. 50억 개. 아니 그러면 50억 개를 먹으려면 뭘 먹어야 돼요?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산균 제제 중에 네. 아주 싼 거, 제가 방송 나오기 전 조사를 좀 해봤더니 네. 아주 월마트에서 산 아주 싼 거 이런 거는 한 알에 네. 1억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아, 이렇게도 적진 않아요? 적진 않죠. 하지만 그 정도 양, 1억 개 정도 양은 우리 위에서 다 죽어버려요. 위산 때문에. 아, 그래서 50억 개 정도 먹어줘야 어느 정도는 죽고 나머지가 이제 살아서 소장 대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그러면 밥 대신에 50개의 유산균 약을 숟가락으로 퍼먹어야지 그렇죠. 가능하다는 예. 얘기잖아요. 그 싼 거는 하루에 한 50알은 먹어야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지 말고 네. 이제 마트에 가면 좀 좋은 것들이 있어요. 조금 아. 더 가격이 좀 있어요. 한 알에 싼 거는 30센트 정도 하고요. 네네. 비싼 거는 한 알에 1불 정도 해요. 어. 그런 거는 50억 개 혹은 100억 개도 들어있는 게 있어요. 한 알에. 아, 나와 있는 게 있군요. 그거 알을 잘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네. 무조건 5 빌리언 이상 들어있는 거. 그래서 10 빌리언도 괜찮고 100 빌리언도 괜찮아요. 어. 5 빌리언 이상을 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를 먹어도 좋은데 무조건 50억 개 이상을 먹어야 네. 소화가 되고도 남아서 네. 몸에서 작용을 한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 장에만 좋은 줄 알았더니 네. 폐에 있는 좋은 균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좋은 균을 활성화시켜서 T 면역 세포까지 네. 활성화시키니까 심지어 나쁜 균이 들어오면 죽이는 건 물론이지만 암도 예방이 네. 된다. 거기에 대해 암을 예방한다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없어요. 하지만 아 그래요? 이 암의 원인이 네. 암의 원인이라는 게 만성 염증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아.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면 네. 예를 들면 이거에 만성 위염이 있는 분이 치료 안 하고 놔뒀더니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세포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켜서 암세포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성 염증이 원인이에요. 이 T세포가 네. 이 면역세포 활성이 되면 그 염증을 잡아주니까 그렇지. 만성 염증을 치료를 해주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암까지 예방하는 거 아닐까요? 어. 조사 결과는 없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사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그렇죠. 네. 하여튼 5억 개 50억 개. 50억 개. 50억 개. 뭐 50억 마리 뭐 살아 있으니까 이상이 들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데 영어로 써 있으니까 5 빌리언 빌리언. 이상. 네. 10 빌리언, 100 빌리언도 많이 드시면은 괜찮으니까 그렇게 먹어라. 그게 장은 물론 폐에도 굉장히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럼 그게 이제 폐렴을 예방하는데 프로바이오틱스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 먹는 거는 그거로 뭐 예. 좀 어느 정도 됐다고 치고 네. 또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뭐 예방주사도 맞고 예방주사, 네. 금연도 폐렴구균 하고. 주사. 네. 효과는 10에서 15%뭐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애니얼 플루샷 같은 거 그때 독감주사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독감으로 시작해서 폐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의사분들은 독감 뭘 맞냐, 안 맞다, 안 맞아도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의사마다 견해가 다르죠. 저는 응급실에서 독감으로 시작해서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 많이 보니까 저 같은 케이스는 독감 주사는 꼭 맞으라고 권해드리고. 왜 독감의 끝에 폐렴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감이 이제 바이러스로 시작이 됐지만 그게 폐에 염증을 유발하잖아요. 아. 그럼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염증 유발했으니까 그 안에 뭐 분비물도 생길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세균성 감염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소아과 의사가 감기가 걸렸을 때 열이 나면 폐렴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한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열이 나는 반응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그 염증 반응을 치료하려고 네, 하는 네. 반응이니까 열은 낮춰줘야죠. 네, 네. 하지만 그게 뭐 폐렴으로 가는 징후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독감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뭐 폐렴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시겠지만 집에 있을 때 이 사람이 폐렴이다 아니다를 혹시 뭐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집에서 알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폐렴 진단을 내릴 때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폐렴, 그러면 이제 폐렴 진단을 내리죠.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는데 뭐 집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폐렴은 증상으로 알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증상이 있다면 기침 많이 하시고 폐렴 증상인 그 감기 증상인 것 같은데 숨이 차다든지. 그러면 진행을 많이 해요. 열이요. 열은 목감기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폐렴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건 엑스레이를 반드시 찍어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네. 유산균 독감 예방 주사, 그다음에 아까 이제 당연히 금연은 해야 된다라고 네네.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운동 뭐 해야 그렇죠. 운동 중에 이제 심폐 운동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심폐 운동. 우리가 심폐라고 늘 말하는 이유가 심장하고 폐는 연결돼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심폐 운동이라고 늘 얘기하는 건데 어. 영어로도 이제 cardiopulmonary라고 그런 용어가 있을 정도로 심장과 폐는 연결돼 있어요. 심폐 운동 중에 어떤 운동들이 있냐면 뭐 조깅이라든지 유산소 등산이라든지 운동? 그렇죠. 숨이 네. 차는 운동들. 아. 그 왜 좋으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숨을 깊게 들이쉬게 되면 우리 안에 폐를 움직이게 하는 머슬, 근육들이 훈련이 되잖아요. 그럼 강해져요. 그게 그런 훈련도 되고. 그다음에 숨을 깊게 들이쉬는 운동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프레시한 에어들이 들어가서 오래된 공기들을 빼내겠죠. 네, 이거 한번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깊게 들으시면 바닥까지 있는 나쁜 공기가 밖으로 나온다. 밖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네. 우리 몸에서 폐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이산화탄소 형태로 저장을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뱉어내는 게 이산화탄소. 그게 네. 노폐물이거든요. 네. 그걸 빨리 나오게 하니까 심폐 운동은 어쩌든지 폐렴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고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해라 뭐 이런 네. 건데 그래도 아직 심장 물론 다 연결이 돼 있겠죠. 심장이 네네. 뭐 손가락도 연결이 돼 있겠지만 네, 그렇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연결이 돼 돼 있어요. 심장하고 폐하고는 붙어 있어서 혈관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심장이 예를 들어 심장병 중에 심장이 잘 못 짜주는 병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잘 못 짜주니까 뒤에서 계속 밀리겠죠. 어. 들어오는 건 있는데 잘 못 나가니까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그 밀리는 게 폐로 전달이 돼서 폐에 물이 차요. 예. 심장이 운동을 못해서 폐에 물이 차요? 그렇죠. 물이 말 그대로 물이 차는 경우도 있지만 네. 짜주긴 짜주는데 잘 못 짜줘서 물까지는 안 차더라도 습기라도 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약간 습한 느낌 같은? 네, 습한 느낌이 있겠죠. 우리 네네. 방에 보면 습한 방에 곰팡이도 많이 끼고, 그죠? 습하니까 세균들이 많이 끼겠죠. 폐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조금이라도 차게 되면 정상 세균총들이 거기 못 버티고 이제 떨어져 나오겠죠. 그럼 그 팀에 이제 세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폐렴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그렇구나. 아니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이 숨을 이렇게 쉬시는 게 저는 심장 때문인 줄 알았더니 폐 때문일 수도 그럴 수도 있네요. 있죠. 그리고 또 아까 금방 그 숨 쉬는 그거 네네. 이렇게 숨을 얕게 쉬게 되면 이게 안에 있는 오랜 공기들이 안 나오니까 폐렴에 걸릴 확률이 높아서 우리가 실제로 응급실에 갈비뼈가 부러져서 오시는 분들 네네. 이게 아프니까 숨을 깊게 안 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페인 컨트롤, 그 통증 조절약을 저희가 좀 센 걸 드려요. 차라리 그렇구나. 통증약을 좀 세게 드시더라도 숨을 깊게 쉬시라고. 그러면 폐렴에 안 걸리니까. 그 얘기는 갈비뼈가 부러진 거로 인해서 폐렴이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통증약을 저희 세게 쓰는 편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네. 정말 제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래서 어떤 그런 분들은 얘기예요. 뿌려져가지고 아픈데 난 통증약 싫어 그래서 약 안 먹고 있다가 폐렴 걸리지 말고. 약을 싫어해서. 예. 그러지 말고 통증 조절은 충분하게 해주시라. 그러니까 대부분 왜 버틸만 해라는 얘기들을 좀 하시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되네요. 갈비뼈는. 그렇죠. 예. 제가 약간 이제 무식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나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람들이 폐병이라는 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럼 폐에 일어나는 모든 병은 폐병인가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폐병이라고 불렀던 거는 결핵이에요. 결핵. 네. 결핵을 폐병이라고 불렀고요. 네. 폐렴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근데 결핵도 균이잖아요. 그렇죠. 세균이죠. 세균인데 좀 다른 균이에요. 그 균은. 그러니까 이제 폐렴을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성 균과 결핵은 결핵균이라는 다른 따로 균이네요. 있죠. 그놈도 세균인데 좀 다른 세균이죠. 그래서 따로 분류를 해요. 그거는. 옛날에는 결핵을 약간 후진국 병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결핵에 걸리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막 미국에도 나오잖아요.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민 올 때 꼭 여기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고 그 결핵을 조사를 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그 투베르클린 반응 그 주사를 하고 예방 주사를 맞기 때문에 꼭 흔적이 있다. 그래갖고 그렇죠. 약을 보건소에서 주는데 네. 이만큼을 준단 6개월치 말이에요. 먹죠. 예. 지금도 그렇게 많이 주나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한국 실정을 잘 몰라서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이 얼마나 의료가 발달했고 그렇죠. 얼마나 제가 보기엔 미국보다 더 나아요. 예.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피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으면 피 검사를 해요. 피 검사는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음성이 나오면 약도 안 먹어도 되고 엑스레이도 찍을 필요 없고 요즘에 그렇게 해요. 오늘은 폐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희가 흔히 폐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폐결핵이고 폐렴은 바이러스성 세균에 의한 감염. 감염으로 인한 또 뭐 염증이 생겨갖고 이제 지금 그 결국은 합병증에 사망이 가장 많은 병 중에 하나다라고 일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은 금연. 네. 그다음에 유산균 50억 개, 5 빌리언 이상이 들어있는 유산균을 먹는 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심폐운동,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된다. 지금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경호 원장님께 한번 전화해 보세요. 생각 안 나시면 저도 그렇게 할게요. 예. 자, 오늘도 나와주신 이경호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다음번에는 또 좀 더 우리한테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고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네. 팁을 많이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